그가 잊혀질 수 없는 이유. 마이클 잭슨. 마지막 무대는 선택이 아니었다. 마이클 잭슨은 마지막까지 무대를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살고 싶어 했고,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으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 네버랜드의 유지 비용, 소송 비용으로 쌓여있던 빚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다시 무대에 서게 된 상태였다. 처음 계약은 10회였지만 소속사로 인해 결국 50회로 늘어나며 그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미 한계에 가까웠던 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쓰며 살아온 케이스였다. 5살부터 시작된 무대. 지속적인 공연. 강한 감정 소모. 대중의 집중된 시선. 이 구조는 에너지를 계속 밖으로 소모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그는 루푸스를 앓게 되고 몸의 균형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가면역 질환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더 이상 몸이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정체성과 몸의 충돌. 그의 반복된 코 수술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은 사고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반복된 변화는 자신의 정체성과 외부 시선 사이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그는 무대 위의 존재로 살아야 했고, 계속 변화하는 이미지 속에 있었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래서 몸은 계속 변형되고, 균형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몸에서 코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의 코는 점점 보기 불편한 형체로 변해갔다. 약해지는 시기와 예민해지는 흐름. 그의 마지막이었던 시기는 에너지가 약해지는 흐름이었고, 그 이후 예민해지는 시기로 이어지는 구간이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잠이 불안정해지고 감각이 예민해진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콘서트를 해야 하는 그였기에 정신만 버티려고 하는 상태가 된다. 프로포폴과 신체의 붕괴. 그는 수면을 위해 주치의에게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시작한다. 이건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를 무대에 올리기 위한 주치의의 선택이었다. 문제는 이미 약해진 상태였고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여러 약물이 투약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버티고 있던 몸이
더 버티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프로포폴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약물이다. 그런데 약해지는 시기에 예민해지는 흐름을 겪고 있었고, 거기에 과도한 투약까지 하게 되어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신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사망은 에너지 구조적으로 보면 오랜 에너지 소모가 있었고, 약해져 있는 시기에 무리한 콘서트 일정이 있었고, 예민해져 있는 시기의 흐름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인 약물 투약까지, 이 모든 흐름이 겹친 결과였다. 주치의의 약물 투약이나 대응 부분도 에너지적으로는 예민해지는 시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흐름 속에 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방향. 그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몸으로는 아닌 걸 느꼈어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버티면서 무대를 준비한 것이다. 왜 그는 더 강하게 남았는가? 그의 죽음 이후에서야 앨범은 다시 팔리고 빚이 청산되고 그의 이름은 더 강하게 남게 되었다. 만약 그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무리한 활동이 이어지고 몸은 더 무너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온갖 루머들로 에너지 공격을 받아서 그의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그의 죽음은 살아있을 땐 느끼지 못했던 휴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제서야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남게 된 것이다.